어제 한동훈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수완박 시행령 공방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한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왜 깡패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고, 깡패가 부패 정치인을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걸 왜 막으려고 그러는지 오히려 대묻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런 말을 왜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는가라는 발언한 부분이 27일 당일날 이게 법사위에서 한 건데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에는 한이 했던 말 중에 따로 의미 있는 것을 모아서 범죄자들 XS통에 묻힌 한동훈의 명답변 해가지고 한이 검수원복이라고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피해가겠다라는 그 부분에 비판이 있었을 때 맞서서 답변한 내용이 화제가 됐어요. 김남국이 통계 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관련 수사에서 검찰 수사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니, 첫째로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이 있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 부장으로 1년간 일했는데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 수사 많이 했다. 그게 정발해서 그렇다. 깡패와 마약 수사는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쌍방울 수사가 KH그룹 수사로 가고 있어요. 제가 요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황세퍼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과거에 호남에서 조폭으로 배가 굵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사채시장에 진출하고 사채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기업이나 각종 이 부동산 대형 거래 등에 주목하고, 그러다가 이제 쌍방울이라는 그룹, 또 KH그룹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손을 뻗쳤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 이들이 쌍용차 인수할 듯 장난치면서 떼돈을 벌어먹고, 쌍방울 그룹에서는 자기들 주가 조작을 이렇게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수한 회사를 자기 밖에 있는 또 다른 깡패 조직들과 연계되어서 주가 조작도 서로 같이 해먹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평창의 알펜시아, 그 다음에 심지어 서울 그랜드 하얏 호텔 남산에 이런 것까지도 인수해서 수천억씩 벌어먹는 차익을 남기고 대파는 짓거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하얏 호텔에 한때 조폭끼리의 이해관계 충돌로 조폭들이 점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가 KH그룹 압수수색으로 번졌는데, 이 둘은 중요한 이런 금융 사기 주가 조작을 같이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도피를 해외로 했는데, 자, 윤 정부의 첫 검찰 인사 나온 다음날 쌍방울로 수사 기밀이 통째로 넘어갔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었죠. 5월 24일로 유출된 시점이 특정되는데 그 일주일 후에 쌍방울의 김성태가 해외로 나갔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조폭이 장악한 기업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남북 교류 행사에 8억의 후원금까지 내고 또 그 행사를 공동 주최한 평화교류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수원지검장이 교체되면서, 즉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지향인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교체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지금 도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4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의문의 죽음 4건요. 변호사비 대납을 갖다가 지금 폭로했던 사람,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급 간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무사 원사 출신의 배소영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이 40대 김씨, 이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 깡패가 그야말로 정치 권력을 뒷배경으로 얻고 유착되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고, KH그룹 압수수색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쌍방울과 KH 같은 이런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진 그룹 형태로 이제 이들이 컸고, 수천억대 그리고 조 단위의 지금 이 부동산 거래와 M&A를 하는 단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조폭이 서울로 올라와서 사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M&A 주가 조작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정치를 등에업고 특정 정권 때 유력 정치인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그룹 회장님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깡패 조폭 건달들이 이 나라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검찰을 주무르고 검찰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조폭 기업가한테 미리 흘러가고, 그리고 조폭 기업가 밑에 검사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밥 벌어 먹겠다고 줄을 서 있고, 이게 영화 신세계나 보던 그런 스토리들이, 무간도에서나 보던 스토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조폭, 깡패, 대소탕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민생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들을 통해서 총소탕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정경유착이 나올 거다. 지난번에 보면 그건 뭡니까? 라임 사건도 결국은 조폭들이 거론됐고, 옵티머스에서도 조폭들이 거론됐고, 라임에서 거기 가방에 캐리어 가방에 돈을 수없이 넣고 다니다가 청와대 인사도 만나고 했던 그것도 어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 때 특히 이런 호남 출신 어깨 조폭들이 그야말로 활개를 쳤는데, 이것이 지금 사모펀드 사기 사건, 대형 주가 조작 사건, 기업 인수 합병 사기 사건, 이런 데 전부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특혜 사건에도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 수사를 해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깡패 조폭들, 민생사범들을 전부 소탕하고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 권력, 그리고 또 각종 유착되어 있는 수사 권력들까지 전부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이들이 수사 방해를 못하고, 특히 검찰이나 경찰 조직에 깡패에게 정보를 넘겨주거나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해서 다시는 햇볕을 못 보게 해주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나 느끼는 것도, 온갖 형태의 주가 조작에 이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을 하려면 소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는 이 기업 인수 합병 사기가 또 등장하고, 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대형 부동산 거래가 또 필연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이 사모펀드 사기, 그리고 대형 주가 조작은 필연적으로 조폭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거기에는 막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건데 그걸 권력의 비호를 받고 사적인 권력으로 정리를 하려면 깡패밖에, 폭력 조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편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성남에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시장 선거 나왔는데 누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약국인데, 약국 하시는 분인데 약국에 인사로 왔는데 뒤에 건달 같은 사람을 대동하고 왔더라고.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이재명이 이재명이 성남에 있는 깡패 조직과의 그런 유착 의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이재명이 성남시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를 장악하고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선까지 나와서 될 뻔하다가 또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해진 이 과정에 의문의 자살 죽음이 잇따랐고 그리고 또 그 배경에 이 조폭 조직이 지금 거론되어 왔다. 심지어 경기지사 때 이재명의 그 수행 비서도 조폭 조직의 일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이 조폭 깡패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사건도 거기서 빼돌린 돈이 필리핀으로 흘러가서 필리핀에서 카지노 인수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또 해먹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몇 번 그 조직원이 전화가 왔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금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그들의 깡패들이 그야말로 서식처를 이렇게 넓히고 일개 지역 깡패가 이 사채업에 뛰어들고 그들이 이제 그룹 회장이 되는 이 과정에서요. 정치에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강유착이에요. 정강유착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특히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깡패 조직들과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거.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동훈은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진다. 그냥 국회에서 야당 앞에 깡패 수사 못하냐고 온라인에서 한호받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윤을 만나서 정강유착을 수사해서 그래서 한국 최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의 배후까지도 털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동훈이 그냥 자기 말빨 자랑하고 끝나면요. 찌질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깡패. 이 나라가 필리핀입니까? 태국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나라가 홍콩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